네, 이번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이고요.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로 했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제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시장에서도 인프라 법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 보였거든요. 연이어서 좀 랠리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종목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두산 밥켓이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뭘 없어서 못 팔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미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산업들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기계, 건설 장비 업종에 속하고 있는 두산 밥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월 9일, 10월 29일, 11월 8일 대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대신증권에서는 두산바켓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한 모습입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 그리고 농업, 조경용, 소형 장비들을 조금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장비들이 어디서 많이 팔리느냐를 보면 미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부분 판매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시설을 북미와 유럽에 두고 있고 전 세계의 주요 전략적 위치에서 생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알고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인 지주 회사가 두산바켓에 어울리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으로 본다면 소형 장비와 이동식 발전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소형 장비로는 로더, 미니 굴착기, 다목적 차량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부분 대부분 좀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인도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빌라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에 저 굴삭기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잘못된 표현으로 쓰죠. 포크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굴삭기는 참 귀엽다라는 표현들을 쓰셨을 텐데 그러한 미니 굴삭기, 미니 굴착기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소형 장비, 또 한 가지는 이동식 발전기입니다. 공기 압축기, 드릴 모듈, 발전기, 조명 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산업용 차량 부문인데요. 디젤, LPG, 전동 여러 가지 동력원으로 작동이 되는 지게차 그리고 소형 물류 장비 등이 산업용 차량에 조금 포함이 됩니다. 3분기 매출,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본다면 소형 장비가 94.7%, 95% 육박을 하고 있고요. 이동식 발전기가 5.3%, 그리고 3분기부터는 산업용 차량에 대한 매출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공장 가동률을 좀 보면요. 소형 장비 쪽으로는 공장 가동률이 70.9%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발전기로도 23%의 상반기 기준 공장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왜 인프라 법안과 두산 밥켓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먼저는 그간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2000년대 초중반 미국 고속도로 교량의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 원인은 노후화였다. 그래서 인프라 법안에 있어서는 미 전역에서 그리고 민주공화당 트럼프 바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의가 되었던 물적 인프라, 전통 인프라, 도로, 교통, 철도, 대중교통, 공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인프라 투자 결국엔 진행될 부분이었는데 여지껏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직접적 수혜가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건설 장비 쪽이고 어제 시장에서도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4% 이상대의 강한 상승이 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미 인프라 투자에서는 중장비 판매에 중장기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의미에서 두산 밥켓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두산 바켓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두산 바켓이 대체 뭘 영위하고 있는지, 뭘 없어서 못 파는지 지켜봤고요. 구체적으로 미국 인프라 법안의 수혜 종목으로 지금 두산 바켓을 선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좀 궁금한데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도로 교량의 노후화 때문에 미 인프라 법안에 있어서는 트럼프, 바이든, 민주공화당 모두 다 이미 합의를 했던 그러한 화제였죠. 그래서 이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조금 기억하기 쉽게 하나의 라임, 리듬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중장비 섹터에서 중장기 수혜가 전망되는 기업이 두산 바켓이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18개 이상의 글로벌 종속법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영국, 체코, 아일랜드, 싱가포르, 칠레, 중국, 일본, 멕시코 등 이곳에서 모두 다 종속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외국 기업 지배 지주 회사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 비중을 조금 보시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 상반기 기준으로 북미 지역이 72.9%, 73%가 넘어가고 있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19.5%,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을 합쳐서 약 7.5% 수준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매출액 중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북미가 72.9%, 미국에서만 70%를 초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인프라 투자 약 8년간 미 전역에서 도로, 교량, 철도, 대중교통, 공항, 광대역 통신망이죠. 그리고 전력망까지도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상 건설공사에서 이 두산 바켓에서 주로 만드는 이러한 미니 굴삭기 같은 소형 장비들이 동반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너무 큰 장비로는 디테일한 부분들 마감을 또 할 수 없고 건물과 건물 사이나 교량 그리고 큰 장비들이 진입할 수 없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소형 건설 장비들이 동반되어서 사용하는 건설 현장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이러한 인프라 투자 앞으로 8년여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비 섹터에서 중장기 수혜가 오는 기업은 두산 바켓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주택 시장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 민간 주택 착공 1월부터 7월 달까지 약 1,109만 호, 만호입니다. 1,109만 호. 그러면 전년 대비 28% 증가한 그러한 수치고요. 그리고 주택 허가 건수는 1,200만 호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모습입니다.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18.6% 올랐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 그리고 주택 증축 예산 투입을 해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또 꾀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인 뒷받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3천억 달러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0만 호 증축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수요 회복은 미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혜가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리고 그 전부터 주가의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에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미주 수요의 회복과 호황 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앞으로 제품 점유율 모두 다 확대되고 다변화될 수혜가 두산 바켓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바켓 주택 착공과 관련해서 짚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 주택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방안이라고 하니까 두산 바켓이 얻을 수혜까지 좀 예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까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제목을 없어서 못 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조 5,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90억 원을 넘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를 상회를 했습니다. 두산으로부터 산업 차량과 관련된 부문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3분기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차량 부분을 제외를 했을 경우에 기존의 두산 마켓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70%를 넘어가고 있는 이 소형 장비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이 두산으로부터 인수한 산업 차량 부문의 실적을 제외를 했을 경우에도 매출액은 1조 2,800억 원을 넘어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의 성장, 영업이익도 1,250억 원을 넘어가면서 13%의 성장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그리고 연도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도 두 자릿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성장이 보여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밥켓이다라고 실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매출액이 어디서 증가를 하고 있나 그 추이를 또 살펴보면요. 미주 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를 하고 있고요. EMEA 하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될 텐데 여기서도 32%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LAO라고 하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될 텐데 여기서도 44%의 매출액 증가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미주는 워낙 매출액 비중이 72%를 넘어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가 그럼에도 20%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그 외에 EMEA, ALAO 모든 지역에서 32%, 45%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서 없어서 못 판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 추이, 판매액 증가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실적을 잠시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5조 4,690억 원을 넘으면서 전년 대비 27% 이상의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64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43%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두 자릿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는데 결국엔 이것이 추정치임에도 불구하지만 이 추정치가 사실화되고 또 다르게 본다면 이 추정치가 경기 회복과 수요 회복에 따라서 상향 조정되는 일들도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가능한 기업이 두산밥켓이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밥켓의 차트를 잠시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닥 권역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상승 권역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이 상단과 하단을 번갈아 가면서 오랫동안 보였던 그런 두산마켓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산마켓의 차트 흐름들을 길게 열어놓고 다시 본다면 오히려 이 상단 부분으로 오랫동안 작용했던 그 곳이 돌파가 된 이후에는 새로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 두산마켓의 모습이고요. 지금까지의 상승은 워낙 좋은 흐름 속에서의 슈팅, 기대감의 슈팅이었다면 최근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수렴되어 있는 이 구간들, 제가 말씀드릴 때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 추세선을 보았을 때에는 새로이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구간이 최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까지도 두 자릿수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들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까지의 상승이 기대감이었다면 다시 한번 추세 저점에서 이제 반등점에서는
실적과 실체,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의 장기 수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중장비 섹터에 있어서는 중장기 수혜가 예상되는 두산 바켓을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